반갑습니다. 어칩입니다. 한 주 정도 쉬었더니 엄청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보스톡의 시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코만디르스키라는 시계 K35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정식 모델 넘버는 350751이죠. 보스톡 시계에 대한 설명은 이전 리뷰인 MPBR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계를 러시아 판매처에서 직구를 했는데 4,949루블, 한화로 약 7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죠. 이베이나 타 판매처보다 러시아 직구가 더 저렴한 듯 하니까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스톡 시계하면 대표 모델 두 개를 꼽을 만한데 그게 바로 MPBR와 이 코만디르스키이죠. MPBR가 다이버 워치라면 코만디르스키는 밀리터리 워치에 가깝습니다. 이름도 영어로 커맨딩이란 뜻으로 군용 시계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구소련 시절부터 시작된 역사를 지닌 시계로 80년대 구형 모델도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작동할 정도로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베젤부터 다이얼 디자인까지 엄청나게 다양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길 가다가 똑같은 보스톡 시계 찬 사람 만날 확률은 희박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러시아 시계가 과연 쓸만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41mm, 러그 트러그는 48mm, 두께는 15mm이죠. 밴드는 패브릭 재질의 나토 밴드이며 폭은 22mm입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도명 아크릴 글라스이며 무브먼트는 러시아산 보스톡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죠. 특징으로는 데이트 창과 양방향 베젤, 플로피 크라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이 시계의 디자인은 우수한 편입니다. 클래식 모델들의 베젤이 유니크하다 못해 요상해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이 시계의 베젤은 톱니 모양으로 나름 평범한 축에 속하죠. 보스톡 시계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커스텀이 용이해서 베젤도 취향에 맞게 교체가 가능할 겁니다.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죠. 표면 마감이 거칠지 않고 잘 만들어진 편입니다. 베젤도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고 12시 역삼각형과 5분 주기 아라빅 표기 그리고 눈금들이 들어가 있네요. 측면의 엣지가 톱니 모양이라서 로테이팅이 수월한데 양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단 클릭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면 되죠. 글라스는 도명 아크릴인데 베젤 위로 볼록 튀어나온 형태가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스크래치에는 취약하니까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안쪽의 다이얼은 블랙 바탕의 외곽에 눈금과 C 단위의 야광 포인트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아라빅 인덱스가 있으며 12시 부분만 레드 컬러의 별 모양 심벌이 표기되어 있죠. 더 안쪽으로 작게 24시간 아라빅 표기가 되어 있으며 상단에 코만디르스키 로고, 하단에 31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6시 방향에는 데이트 창이 있으며 중앙에 C분초 3개의 핸즈가 위치하죠. 초핸즈는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네요. 야광은 C분초 핸즈와 인덱스 포인트, 베젤의 역삼각형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평범한 수준인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은 아라빅 인덱스 혹은 베젤의 나머지 표기들의 야광이 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럼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께가 15mm로 두꺼운 편인데 도면 글라스와 튀어나온 케이스백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용두는 스크루다운 방식이며 보스톡 시계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플로피 크라운입니다. 일반 용두와 다르게 덜렁거리는 게 특징이죠. 용두를 풀고 1단에서는 시분 조절,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됩니다. 이게 좀 번거로운 방식인데 와인딩을 하려면 잠근 후에 다시 풀어서 돌려줘야 수월하죠. 그리고 오토데이트 기능이 없다 보니까 날짜 창을 변환하려면 시간 조정으로만 가능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인데 약간의 꼼수를 쓴다면은 날짜가 전환되는 12시를 기점으로 C핸즈를 플러스 마이너스 4시간 정도로 왔다 갔다를 반복해줘야 하죠. 예를 들어서 12시를 넘겨서 날짜가 바뀌면 오전 4시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오후 8시 정도까지 돌아가고 다시 정방향으로 12시를 넘기면 날짜 창이 바뀝니다. 이게 날짜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귀찮아서 그냥 날짜는 무시하고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밴드를 살펴보죠. 블랙에 나토 밴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시계의 디자인과는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단 길이가 좀 긴 편이라서 끝자락을 접어줘야 하죠. 손목이 얇은 분들은 좀 짧은 밴드로 교체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토 외에 다른 밴드도 교체가 가능하죠. 저는 가지고 있던 그레이 컬러의 가죽 밴드를 장착해봤는데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러그와 스프링바의 틈이 좁아가지고 줄
구질이 좀 뻑뻑하지만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보면 역시 보스톡 시계의 특징인 케이스백 잠금 링이 보입니다. 일반 스크루백과 다르게 링을 돌려서 풀어줘야 케이스백이 오픈되는 방식이죠. 케이스백의 중앙에는 보스톡 로고와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고 외곽으로 모델명 방수 표기가 러시아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보스톡사의 2416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31석의 19800 진동수, 1호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60초 사이에 들어오며 파워 리저브는 31시간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이 시계가 한 30초에서 40초 사이 정도 나오네요. 1호차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티쇼크 기능과 셀프 와인딩, 매뉴얼 와인딩 다 이루어지죠. 이 러시아산 무브먼트의 성능이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견고함과 지속성만큼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차 없는 정교한 오토매틱 시계를 찾는 분들은 포기하셔야 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와 무게감이 적당한 편이며 착용감도 좋네요. 디자인도 밀리터리 워치로서 우수한 편입니다. 베젤이 유니크하고 스틸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남성적인 느낌을 주죠. 전체적인 인상만 보면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꽤 균형감이 잡힌 디자인을 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줄질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의 매치가 가능해 보이죠. 제가 이 시계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이 시계를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계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10만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손꼽을 만한 가성비 밀리터리 오토매틱 시계라고 할 수 있죠. 7만원대로 저렴한 가격에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지녔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역사성까지 지니고 있는 러시안 워치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호불호가 갈리는 투박한 디자인과 오토데이트의 부재로 불편한 날짜 조정, 그리고 클릭감 없는 베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스톡의 제품들이 유럽의 전통적인 시계 범주에서 살짝 비껴나갔다는 점은 사람들마다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시계까지 총 3개의 보스톡 제품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수집하는 재미도 꽤 쏠쏠하죠. 가격 부담이 적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중국산 가성비 시계 말고도 이런 러시아 시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